자,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제목 확인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 일본 야당 인용을 하면서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일본 현지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요, 또 앞서서는 부러웠다가 아니라 부끄러웠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죠. 뭔가 좀 두 가지가 다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열던 국무회의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다마 아니냐? 23분 동안. 그런데 그게 끝난 뒤에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이런 겁니다. 일본은 초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참 부럽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무회의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일본 뭐 야당 관계자 만난 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알려졌어요. 일본 야당 인사를 만났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일본 야당 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 자, 그럼 여기서 부끄러운 거는 누굴 겨냥해서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당을 겨냥해서 부끄러운 게 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부럽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가 비공개 발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이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끝났는데 여전히 뭐 뒤끝이 남아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치열하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입헌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틀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과연 이런 식의 합의를 뭐 얘기한다. 예를 들면 그 입헌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뛰죠. 이 합의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한일 간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일본 의원들을 설득하고 일본 사회에 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만 보면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죠.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국익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에 방일 하신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구 한말 시대에 쇄국 정책 고집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부러웠다, 부끄러웠다. 뭐 어떤 것이든 우리나라의 야당을 겨냥한 말로 좀 들린다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번 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한다라면 우리 국민을 부끄러워할 건가요? 저는 뭐 일본이 어떤 한 방향으로 정리돼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처럼 이 대통령의 합법, 나는 미래로 간다. 과거와 현재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도전 세력이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런 합법을 하면서 최소한 3.1절 기념사부터 미래로 가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과거에 대한 어떤 일본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당당한 외교를 했다 그러면 좀 더 세련된 외교를 했다 그러면 좀 더 현재 달라진 우리 위상에 맞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했다 그러면 우리 박수 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대통령이 저는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럽다라는 걸 지금 사실상 요즘 말로 반살하신 셈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걸 지금 현재 대등한 한일 관계에서 저렇게까지 예. 말하자면 G7 회의 하나 티켓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부끄럽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혼연일체가 되는 것은 부러울 수 있죠. 그러면 예. 단순히 누구나 일본은 혼연일체가 되고 우리는 분열돼 있습니까? 서로 간에 노력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예. 그런 분위기 조성을 대통령실부터 해야죠. 이렇게 국민을 잘라내는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자, 김종인 의원께서는 부럽다 또는 부끄럽다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일본의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야당 예.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언제는 저렇게 될까? 언제쯤 서로 적어도 외교, 경제, 안보 문제에 예. 있어서는 정말 초당적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이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그런 걸 보면서 부러운데, 예. 근데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대통령실에서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정치 현실이 참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면 그 야당이 굉장히 감정 상하겠죠. 지금 뭐 사실은 민주당에서 단박에 약간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왜 그 똑같은 표현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느끼는 것은 야, 왜 우리 정치는 이래야 되는 걸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 해석을 하면서 전달을 하면서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다시 이게 정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정치라는 게 말과 타이밍인데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밑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다르게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소통에 듭니다. 약간의 미흡이사 요거 지적하신 거네요, 지금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신지호 전 의원님, 뭐 이 얘기 포함해서 그리고 요새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참 많이 꺼냅니다. 연일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막말은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저 대통령 보고 제2의 이완용이다. 용산 총독이 일본 총리 알현하러 갔다. 용산 총독이요. 예,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러는데 뭐 우리 헌법 보면 이제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되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제가 뭐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지 한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헌법 3조 뭐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히 방어를 안 하고 왔다. 기시다 총리는 독도 영토권 문제를 그 정상회담에서 거론을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제대로 방어를 안 쳤기 때문에 영토 수호 임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 됩니다. 어. 그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근데 제가 역으로 한번 물을게요. 이 발언이 어떻게 됐냐면요. 기아라 세이지라고 일본 관방 부대신이에요. 부장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차관인데 예. 이 사람이 정상회담 브리핑하면서 이 독도 얘기가 거론됐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일본 언론들이 쓰니까 예. 그렇게 된 건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독도의 디귿자도 안 나왔다. 오. 독도의 디귿자도 안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기아라 세이지가 어떤 정치인이니까 좀 살펴봤더니요. 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극우 성향이고요. 오. 극우 성향이고 품행도 방정하지 못해가지고 방정하지 못하다. 예, 지난 1월에 그 기시다 총리가 방미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예. 총리가 옆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양쪽 손에다가 이게 손을 주머니에다 손 놓고 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짝다리 짚고 이렇게 옆에 있어갖고 일본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은 그런 문제의 정치인입니다. 약간 품행에 대한 지적을 네, 받은 인물이군요. 정치 성향으로도 그 우에 가깝고 예. 품행도 방정하지 못한 그런 분인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분 얘기가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분 얘기가 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의 공식 해명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는가. 윤 대통령이 친일을 넘어서 일본 숭배를 하고 있다. 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기아라 세이지라고 하는 그 문제투성이의 그 사람의 발언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일본 숭배, 일본도 아니고 일본 극우 정치 숭배, 이 숭일 분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실한 그 답을 내놔야 되는데 2018년에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보상할 수 있다, 보상해야 된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문재인 정권 3년 6개월의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했죠? 처음에는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법원 판결대로 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거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예. 죽창가 부르고 반일 선동하고 이번 국회의원 총선이 한일전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단물 쫙 빨아먹고 막상 책임지고 왜 못했죠? 아니 정말 제대로 반일을 하려면요. 예. 그때 우리 미쓰비시 중공업 그 신일본제철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강제 매각하고 현금화하고 피해자들한테 드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뭐 구력이 어떻고 일본 극우 정치인 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자, 강제징용 해법.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고요. 일본이 뭔가 화답을 했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화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실은 향후에 기사총리가 또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그때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설명까지 계속 나와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오는 가운데 부끄럽다 혹은 부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갑자기 어떤 영상을 트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이게요, 또 한일 관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관련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어주세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 일본한테 참 고마운. 잠깐만요. 왜 영상 자료 틀지 않습니까? 음성 반출은 양 간사간의 성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음성 반출이 양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만든 법인가요? 동영상 중에서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하게 한 취지는 아니 언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에 있냐고 그랬잖아요. 당초 증인이나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여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누구 마음대로 국회법을 마음대로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천공 영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일본과 관련해서 뭐 고마운 뭐 이런 말이 들어간 영상을 트는 과정에서 뭔가 옥심각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다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지금 뭐 정회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정기랑 교수님, 민주당은 이 천공 발언을 왜 상임위 자리에서 틀라고 했던 겁니까? 왜? 글쎄요, 뭐 저는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른바 외교 무능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성찰도 없는 점, 국민 분노에 아랑곳 없이 독선적이고 왜곡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어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그 국민적 분노를 야당 입장에서 대변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천공 영상을 들면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막 불타오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천공과 관련된 일종의 영상을 하나 찾아낸 것 같아요. 뭐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걸 연결시킨 건데 저는요. 앞서 나왔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부럽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의 그 다음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보면서는 참담했지만
지금 천공 화면을 상임위장에서 띄우는 저 모습을 보면서도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니 지금 이른바 이 우리가 천공이 됐던 또는 뭐 김건희 여사가 됐던 누군가를 특정인을 악마화함으로 해서 어떤 정책, 선명한 정책 대기를 통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특정인을 악마화하고 그것을 규정해버리는 이른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시도로는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없다. 천공 소환하고 김건희 소환하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와 배경이 분명하고 그것이 제시될 때만이 국민적 동의가 그나마 수반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상을 트는 걸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상황인데 지금 외통위에서. 저요? 예. 그러다 저 이름을 김영주 위원한테 김재욱 위원장님. 물어보시는 줄 다시 알고. 제가 정확하게. 저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소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국회가 저렇게 가면 갈수록 저렇게 품격이 없어지고 가벼워질까라는 생각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니 거기다가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태극기를 귀히 여기셔서 그 노트북에다 다 태극기를 붙이고 나오셨나요? 잠깐 지나갔죠 지금 태극기 모습들이. 태극기 배지를 또 다 다시더라고요. 태극기 얘기만 나오면 무슨 틀딱이니 태극기니 무슨 부대니 해가면서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다 모여서 태극기 같이 흔들면서 그때 사진 설명이 신문에 사진 설명이 이게 무슨 뭐 태극기 집회야? 뭐 이러니까 나오던데 부디 국회를 자꾸만 너무 희화시키지 마시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팻말 들고 나오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팻말 얘기하셨는데 그 화면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요즘에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어제 문체위 보시면요 노트북에 태극기하고 뭐 역사를 팔아서 이런 게 써 있죠. 아래로 갑니다. 어제 외통위 다 붙였어요 태극기를. 근데 여기 보시면 야당 쪽입니다. 여기 민주당 쪽. 옆으로 갑니다. 이쪽 위로 가죠. 여기 보면요 어제 운영위도 태극기가 있고요. 오늘 행안위도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쪽은 여야인데요. 다 붙였어요. 태극기도 붙이고 무슨 팻말을 글 써 있는 거 붙이고 이게 뭘까요? 아니 저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얘기하는데 저 팻말만 보이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로시간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써놨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입니다. 공짜 야근 근절인데 여기는 대통령은 칼퇴근.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더 실감 나실 겁니다.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쪽의 의석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가 정치 쟁점화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당 간사님도 태극기 사랑하지 않나요? 같이 가시죠. 태극기 저희도 주세요. 같이 가요. 당명만 없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 우리 거 2배쯤 되네. 작게 해야지 뭐 무슨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왜 대통령이 못 나와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 피켓은 떼고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반을 하는데 피켓이 무슨 방해가 된다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게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한일 회담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훼손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원수의 행동입니다.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갑자기 민주당이 태극기를
뭐랄까요?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리고 뭐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차량에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는 기본적인 거죠. 애국주의적인 어떤 표징을 태극기를 통해서 예. 마치 현 정부가 나라를 마치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뭐 식민지 그런 연상을 시키는 표징으로 삼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약간 강성 보수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통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이 서로 그걸 의미가 가져오는 다른 겁니까 거죠.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독립과 해방, 주권의 의미라면 사실 우파가 생각하는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한미 동맹, 뭐 국방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저와 같은 어떤 표명은 좀 지나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소수 정당이 자기 표현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태극기나 이런 그 노트북뿐만 아니라 거래 현수막이 너무 네거티브적이고 그렇죠. 지적을 참 많이 받았어요. 바로 여기 이제 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계시지만 그 현수막 비용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 정치를 혐오하면서 비용도 고비용 정치로 가는 거라서 조금 심사 협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지호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말씀하는데 현수막 참 비판 많이 받았는데 그게 비판받으니까 이제는 여야가 팻말 전쟁을 벌인 겁니까 그럼 국회에서? 아니 이제 그 국민들이 국회 방송 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야 의원들 싸우는 거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저런 것까지 하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국회법을 좀 바꾸던가 했고 저런 거 아예 그냥 국회법에 달지 말자. 여야가 합의해서 저런 거는 아예 그냥 달지 않고 아니 내용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지. 저걸 또 막 저렇게 그냥 뭐 집단 행동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다 한 명 한 명이 자율적인 헌법 기관인데 그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자꾸만 저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지적하면요. 역사를 팔아먹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뭐죠? 이게 1965년 한일 수교 청구권 협정 40주년 되는 날 해라고 이제 외교 문서가 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2018년 대법원 판결처럼 그렇게 재해석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민관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 그 위원장이 당시 이해창 국무총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자격으로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뭐 7개월인가 뭐 해가지고 그 어떻게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뭘 했냐면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청구권 협정 체결할 때 개인 간 배상도 국가에게 그냥 통으로 주면 그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나누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걸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인데 그럼 뭐 노무현 대통령도 역사 팔아먹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얘기 못하고 이쪽은 뭐 역사 팔아먹었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유치한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기랑 교수님이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 말씀 듣고 딱 손을 드셨어요. 제가 시간이 빨리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2의 이완용, 을사늑약 이런 플랜카드의 문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주목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적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10사람 중에 10명이 지금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분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진 국민 여론을 보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하는 게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러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장 연설을 하고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일본 야당 의원을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할 게 우리 야당 의원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서 받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굴욕 외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상습적으로 어떤 그 여당의
그 보수 정당의 외교에 대해서 굴욕 외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한미 FTA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진보 진영에서는 굴욕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광우병 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건 정말 나라 팔아먹는 일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칠레 FTA도 그거 체결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자, 이 FTA 체결되면 우리 농가들 다 망한다. 저 농가 망하게 하려고 칠레하고 FTA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일 이 관계에 대해서도 예. 아까 지금 우리가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오부치 선언하기 전에 의회에 나가서 뭐라고 예. 해요? 미국 의회에 일본 의회에 가서 그 IMF 때 일본이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시켜줘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면서 예. 일본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토착 왜구입니까? 친일파입니까? 왜 도대체 대통령의 결단이나 외교에 예.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굴욕에 그래요. 굴욕에 그냥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감정을 자꾸 부추기시는데 그런 퍼퓰리즘 이제 정말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과거로 자꾸 들어가요. 수십 년 전까지. 그래서 그때 당신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무슨 소리야? 그 얘기 아니야. 당신들은 그때 얘기했어.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수십 년 뒤로 가면서 파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야. 이 모습입니다.